안녕하세요. 신원종 코치입니다. 오늘 대학의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1,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이 좀 나왔어요. 제가 인문사회 계열인데 앞으로 대학 생활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복수 전공, 부전공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최근 산업 트렌드 관련해서 강의해 주셨으니까 저한테 좀 맞는 전공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해서 대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다는 의미는요, 본인이 예전부터 관심 있던 학문이 있거나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진로가 명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면서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했을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을 해요.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요? 자,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요, 전공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편입을 하거나 전과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던 전공이기 때문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수 학점을 다 채워서 전공 학위를 취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취업에 도움이 돼야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좀 골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요, 대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는 직무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 이공계나 자연 계열에서 선발하는 직무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어학 성적 우수자나 아니면 특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 정도지 어떤 전공만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만 지원하세요 라고 써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경상계열 우대, 뭐 법학과 우대 이런 식으로 우대를 한다는 얘기지 그 전공을 반드시 선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직무 경험이나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스펙을 좀 더 쌓아보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원전공을 하면서 다른 전공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일단 제한 사항이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공을 할 때 선행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 수업을 들은 사람만 나중에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한된 인원 때문에 뭐 면접을 본다거나 특정한 뭐 테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전공은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신청을 통해서 내가 학점을 취득하면 부전공을 했다라고 인정해주는 비교적 구속력이 좀 적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나 부전공을 하나 어차피 학위가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량이 늘어나는 거에 부담감이 있으면 부전공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늘어나는 학업량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다 가겠다, 그러면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인문사회 계열 보통 부전공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마 경영학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영학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영학은 이게 순수 학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어느 학교의 경영학과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전부 다른데 만약에 교수님이 인사 조직을 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HR과 관련된 HRM, HRD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수업을 위주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 있거든요. 마케팅을 배우게 되면은요, 기업과 뭐 기업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업무 이런 쪽으로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융공학과 관련된 쪽으로 전공이 수업이 기울어져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의 이름은 경영학과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세무회계과인데 이름을 경영학과로 해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세무회계를 배우는 거지 경영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경영 지원의 파트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업의 경영을 배우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교마다 경영학과는요, 너무 달라요. 이거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은 맞았어요. 근데 지금 2023년 지금 챗 GPT가 나오고요, 얘를 활용해서 AI가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파이썬을 실제로 활용해갖고 업무에도 많이 쓰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드자면 우리 회사 협력사에 다 보내는데 협력사가 한 100군데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회사 이름이나 어떤 실적 보고나 이쪽 회사에 리퀘스트 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00개 이메일을 다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 다 썼죠. 요즘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요, 회사의 어떤 ERP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하죠. 쓰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해갖고 파이썬에 넣어서 각각의 정보를 담은 워드 파일을 100개를 전부 만들어라 해가지고 docx로 출력을 시키면 두두두두두 나와요.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 경영학을 배운다? 자, 이건 물론 도움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의 트렌드에 맞는 건 뭡니까?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절 막 종이를 쓰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바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못 봤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업무로 들어왔을 때를 우리는 디지털화라고 해요. 그리고 디지털화 하니까 어때요?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종이로 인덱싱 하던 것들이 파일로 쌓이는데 각각의 개인의 컴퓨터에 있던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생긴 게 뭐예요? 서버죠. 서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다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막 무궁무진하게 쌓인 거예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에 활용하겠다라고 땅 선언을 한 게 디지털 전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쌓인 데이터들을 이제 어디다 활용을 해요? 생산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로 생산을 하고 어떻게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자, 생산과 관련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최고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뭐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어떠한 제품들을 선호하는가, 고객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장에 소개되게 만들게끔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 결정을 하고 비즈니스 사업 속도를 조절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전부 디지털 전환이에요.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을 얘기 듣다 보니까 쌓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무엇을 활용해서 하겠어요? 당연히 AI죠. AI를 통해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 활동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인문 상근 계열, 경상 계열 학생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최근에는 뭐 부튼캠프니, 삼성의 사피니, 아니면 KT 에이블스쿨이니 비전공자한테 알려준 뭐 코딩이나 IT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IT 지식을 전공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배워서 부족한 IT 관련 인재를 키워주는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취업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요, 자, 그렇다면 나는 졸업을 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아니고 대학 내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이지만 현재 바뀌고 있는 여러 트렌드를 통해서 복전이나 부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거를 내가 전공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데이터와 관련된 전공이죠. 학교에 잘 보시면은요, 응용통계학과나 뭐 경영정보학과나 산업경영, 뭐 소비자학과, 이렇게 데이터와 통계를 다루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자, 이쪽과 관련된 전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복전 부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취업할 때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문해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요, 내가 전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통계나 또는 뭐 확률이나 숫자로서 이게 대변이 되는지를 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공부하면서 난 데이터 문해력을 키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다 이런 식으로 엮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와 관련된 전공들은 재밌는 게 뭐 인문 계열에도 있고요, 공대에도 있고요, 자연 계열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통계와 관련된 전공은요, 어떻게 보면 다 융합 학문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통계 관련된 전공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계리사나 리스크 관리사, 재무 관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뭐 이런 여러 자격 등과 연계해갖고 내가 취업하는 방향을 또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경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재가 누구예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춘 인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복전 부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사전에 했고 내가 취업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는 부분을 플러스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전공에서 공부했던 것과 내가 복전이나 부전이나 연계 전공을 통해서 데이터 통계 관련된 부분을 공부한 것들을 비교과 활동으로 관련된 여러분들이 활동들을 계속 대학에서 꾸준히 해가지고요, 대외 활동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문사회 계열 전공으로서 복전 부전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 문해력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할 때 충분히 DX 역량을 갖춘 인재다 라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복전 부전 선택하시고 할 때 우리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고민하는데 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부분은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배러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